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며칠 뒤에 올라온 후기. 와,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댓글들 하나하나 최대한 신경 써서 다 읽었고요.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조언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요, 그냥 여기에 여쭤보기만 했던 거예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혹시나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알아보고자 했던 건데, 아니, 왜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라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연차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거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구조예요. 평사원은 물론이고 직급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보고를 하지 않은 연차는 위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해줘요. 정말로 특별할 사정, 예를 들어 뭐 집안 장례식이나 위급한 상황은 제외죠. 그런데 이런 거 빼고 나면 최소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서 남친 부모님 장례로 연차를 내겠다.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반 연차는 상관이 없어요. 단 최소 일주일 전에는 미리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뿐이죠. 그렇기에 그런 상황에서 남친 장례, 남친 아버님 장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연차를 쓰려면 결국엔 회사에 어떤 큰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거 걸리면 정말 큰일 나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싫었어요. 사실 제가 지난 본문에는 제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도 안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조금 있긴 했어요. 허나 제가 첫날에 같이 밤 새우고 또 이후로도 마찬가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꼭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겠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야, 정 그러면 무단결근이라도 해야지, 이런 댓글들도 종종 보였는데요. 무단결근이라. 네, 그래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회사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무단결근했다간 진짜 끝장나는 곳이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다른 회사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여하튼 저한테는 그런 정도의 용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정말 좋은 곳이고 저요 진짜 어렵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던 건 이걸 굳이 여러분들께 슬픔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래는 표현을 제대로 안 했던 거지. 첫날에 울고 있는 남친 옆에서 밤새 슬퍼해주고 위로해줬어요. 비록 같이 울진 않았지만 계속 곁에서 토닥여 줬으며, 그리고 제가요, 이런 표현하는 거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 죽는 걸 이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뭔가 좀 무섭고 긴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거 다 했고, 그리고 제 마음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눈물을 안 흘렸다고 또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뭐 남친이 불만이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물 안 흘렸다고 또 밥을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남친이 불만이라고 하니까 여쭤본 것뿐이지, 결코 제 마음이 뭐 기쁘다거나 편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만큼 저한테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댓글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 네, 저도 진짜 웬만하면 첫날처럼 같이 밤새도록 있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 상태가 너무 나빴거든요. 전날에 잠을 아예 못 자가지고 정신이 계속 몽롱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야 상주가 쉬는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새벽에 보니까 첫날에 그냥 맨바닥에서 쪽잠도 주무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가 눈치 보이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물론 제가 며느리라면 거기서 좀 잠을 자도 상관없었겠죠. 그런데 상견례는 물론이고 정식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여친일 뿐인데 제가 거기서 잠을 잔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온 겁니다.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집에 갈 때도 그냥 쇽 가버린 게 아니고요. 남친한테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나도 진짜 웬만하면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등등등. 집에 가기 거의 2시간 전부터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에 대한 남친의 섭섭한 마음, 여러분들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직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 역시 들지 않습니다. 특히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해? 라고 물었을 때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저도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기분이 팍 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양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어른들이 서로를 처음 뵙는 자리가 초상집이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여하튼 어젯밤에 남친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냥 헤어지기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저희가 헤어지기로 한 거는 오직 위에 있는 저 상황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도 나름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 사람은 나랑 생각이 전혀 다르구나. 나를 그냥 아예 예비 신부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서운하다고 했던 거구나.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런 많은 생각이 들면서 잘 이야기하고 서로 오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했는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럴 여지를 아예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 남자가 말하길 야, 우리 결혼하면 바로 어머니 모실 거야. 알았어? 이 말투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내 말 따라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강압적으로. 아니 안 그래도 심란한 상태인데 그걸 풀지도 않고 다짜고짜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뭔 소리냐 그런 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사이에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그때 논할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바로 실망한 표정으로 그래 역시 넌 이기적인 여자였어 야 됐어 헤어져 이러더군요. 그래서 콜 때렸죠 뭐. 역시 아닌 건 아닌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헤어짐을 받아들였는데 마음이 썩 좋진 않아요. 네,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헐! 뭐야? 그렇다는 것은 결론은 뭐 할까요? 야, 이 새끼 봐라. 2번. 그래요, 쓰니 정말 잘 헤어졌어요. 토닥토닥. 지 엄마는 아들인 지가 모셔야 하는 게 맞고요. 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여친 부모님이 아유 못 배운 놈. 아이그. 3번. 야, 전 남친 놈 진짜 이기적이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더러 이기적이래? 어이가 없네. 그냥 무조건 지 생각만 하고 지 감정만 중요한 그런 놈이구만. 어? 조의금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받을 거 다 받아 처먹고 더 안 내놨다고. 그러니까 뭐 감정이든 시간이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그리고 뭐 엄마를 모시자고. 야 자식이 마 너 어디야 지금. 4번. 이 와중에 어머니를 모시자고. 야 정말 잘 헤어지셨어요 쓰니. 솔직히 저는 전날에 저 남자 마음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었고 그런 만큼 쓰니에게 살짝 쓴소리도 했었거든요 댓글로. 그런데 후기를 보니까 정말 잘 헤어졌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5번. 아니 상견례도 안 한 여친네 부모님이 돈을 50씩이나 보냈고 거기에 여친이 첫날은 밤을 새우고 그 이후로도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 차고 넘치게 잘한 건데 이 무슨 염치 없는 소리로 오바를 하고 있어 자식이. 아니 그러면 지는 뭐야? 몇 번 안 본 여친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면 눈물 펑펑 흘리며 뭐 단식이라도 할 건가? 어? 무단 결근해가면서. 여하튼 정말 잘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럼 100% 다시 연락 올 게 뻔하니까 절대 받지 마요. 자니 이러면서 대댓글. 저는 너무 거지 같은 게 저까지 속은 기분이에요. 솔직히 지난 본문에서는 남친 마음 이해를 했거든요. 물론 부모님 안 다녀갔다고 화를 낸 부분은 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걸로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네. 여친 노력 확 후려치고 그걸로 약점을 잡아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합가를 하겠다고. 욕 나온다 정말. 6번. 나는 지난 글을 보면서 설마 혼자 남은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로 해버렸네?
해버렸어. 했어. 야, 진짜 주접도 이런 주접이 없다고. 어? 근데 뭐? 지가 먼저 헤어지자고? 뭐 땡큐지 뭐. 잘 가. 대댓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본색 드러내고 와 소름 돋아. 7번. 다른 건 모르겠고 만약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퇴근하고 와가지고 밥 먹고 막차 끊긴다고 가버린다. 이런 남자는 정 떨어져서 절대 못 만날 것 같아요. 남친을 위해서라도 그냥 잘 헤어지신 것 같아. 대댓글. 그래. 너는 혼자 살아라. 평생. 8번. 이제는 전 남친이네. 그런데 얘 하는 거 보니까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엄마 모시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특히 나이가 20대 후반이면 어머니도 아직 젊으실 텐데 결혼하자마자 모셔야 된다니 미친 건가? 그러니까 지 마누라 손 빌려가지고 대리 효자 노릇을 하겠다 이건데 세상 어떤 미친 여자가 결혼을 하겠냐고. 여하튼 헤어졌으니까 그 50만 원도 돌려받으세요.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그거 다 품앗이거든. 아니 이기적이라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욕까지 했으면서 돈을 왜 안 주는 거야? 응? 9번. 저는 남자지만 쓰니 헤어지신 거 정말 축하합니다. 쓰니의 전 남친은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합의도 없이 무조건 편찮으신 아버지에게 보였다는 걸로 지 혼자 멋대로 결혼할 사이라고 착각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만 봐도 어이가 없고 거기다가 어머니 혼자 됐다고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러면서 모시고 살자도 마찬가지. 이건 그냥 오직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님은 돈 50만 원의 인생을 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10번. 후기까지 보니까 그냥 호구 잡으려다가 헤어진 거네. 저런 정신 나간 놈은 또 처음 보네요. 잘 헤어진 거예요. 야, 어이가 없네. 아니 솔직히 뭐 섭섭하다 이거조차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뭐 큰 일을 치렀으니까 뭐 정신이 온전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저 같으면 저도 부모님 두 분 다 보내드렸는데 오히려 저를 챙겨주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누구든지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그게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밥을 같이 안 먹고 있다 그러면 억지로 먹이거든요. 또 잠도 집에 가서 자라 그러고. 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남친이었다면 밥을 억지로 먹였을 거예요. 왜 너도 밥을 안 먹냐? 너라도 먹어라. 잠도 집에 가 자라. 어. 내가 정의로운 놈이고 뭐 착한 놈이고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보통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기다 대고 화를 낼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응?